갱년기 증상은 뭐 실제적으로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폐경이 되면서 그 이제 이행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분비계의 실조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균형이 깨져서 여러 가지 이제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호르몬제 섭취를 하거나 아니면 각은 한의원에 가서 이제 한약을 처방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증상을 관리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실 것은 이게 어떨 때 한방적 치료가 더 이제 우선이고 어떨 땐 좀 호르몬 치료가 좀 더 난지 이제 이런 걸 구별하시는 게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적응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에스트로겐이나 이제 그런 프로게스테론이나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을 먹었을 때 갱년기 증상이 많이 이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좀 그게 거부감을 많이 가지시냐면 이제 그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이나 뭐 기항력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그 가족력 중에서 이제 혈전 그다음 이제 뭐 뇌졸중이라든지 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5년 이상 이제 그 여성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유방암의 발생 확률을 좀 높이는 그런 이제 그 확률이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적혈 그 이제 그 혈관 속에서 적혈구를 과다 만들어내 가지고 혈전 그러니까 이렇게 피떡이라고 그러죠. 많이 이게 뭉쳐가지고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걱정이다 아니면 신혈관 예방한다 이래서 갱년기가 아닌데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특히 더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방 치료를 하면은 부작용 없이 또 체질에 맞춰서 기존 기왕력까지 치료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갱년기 하면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가 핫플래시라고 하는 게 갑자기 네. 추웠다 더웠다 하는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인체의 열감인데요. 인체의 온도는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체피 온도와 심부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원래 정상 온도치라고 하는 온도치가 있는데요. 이 온도치보다 정상 온도로 느끼는 폭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정상 온도로 느껴야 될 부분이 그 갱년기 환자분들에게는 더 덥게 느껴서 땀이 나고 열이 나고 그렇게 돼서 온도를 끌어내리고요. 원래는 정상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추위를 느끼게 돼서 몸을 부르르 떨게 되시고 그래서 추위를 느끼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것들은 몸이 과민하게 호르몬 부족에 대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뇌하수체나 호르몬 계통을 조절할 수 있는 시우라는 약제가 대표적으로 잘 적응이 되고요. 또한 과도한 흥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온도폭을 과민하게 느끼는 상황은 황련이라는 약제로 잘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몸 상태와 전반적인 기능에 따라서 진단을 받으시면 이런 약제들을 조합을 하면 아마 이제 대표적인 핫플래시 같은 증상은 쉽게 한약 치료로 치료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난소나 자궁을 적출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갱년기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은 난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쪽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하시는 분은 그 수술과 함께 바로 강제적인 폐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궁은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궁만 적출 수술을 한다면 난소 기능이 닿을 때까지는 일단은 폐경이 되지는 않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자궁 적출 수술 이후에는 난소 기능도 같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폐경이 굉장히 앞당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몸 자체가 갱년기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그 예비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인 폐경이 진행되기 때문에 갱년기 증후군 증상도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기도 하고요. 몸 여기저기서 통증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여성분들보다도 더 갱년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보충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르몬제 복용 이후에 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뇌졸중, 폐색선증 그리고 유방암 같은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더욱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 한방 치료는 인위적인 호르몬 보충 요법이 아니라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해주면서 호르몬 불균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를 통해서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한방 치료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효과가 있고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라면 한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남성들에게도 이제 마찬가지로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량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 갱년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남성 호르몬은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 때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남성 호르몬은 30대 이후로 완만하게 계속 천천히 감소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잘 모르고 내가 갱년기다라는 걸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뭐 그런 상열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한 느낌, 뭐 기운이 없는 뭐 무기력증, 피로감 이런 것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성 관련돼서 뭐 정력 감퇴라든지 성욕 감소 같은 게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는 한약 치료가 분명히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생활에 있어서도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여기는 다행히 이제 뚱뚱하신 이제 남성분이 없기는 한데 흔히 이제 속설에 뭐 이제 살찌고 뚱뚱하신 남자분은 뭐 좀 작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비만 세포, 즉 지방 세포들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좀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이 많이 찌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술, 담배 이런 것들도 남성 호르몬을 계속해서 이제 분비량을 감소시키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음주라든가 이제 흡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좀 이제 줄여주시는 것이 남성 갱년기를 그래도 좀 더 늦게 오도록 그리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몸을 보충하는 적절한 한약 치료를 병행하시면은 남성 갱년기도 충분히 수월하게 이겨내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